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모터가 고장났어요. 앞에 차를 보고 안 멈춰요. 모터도 불량이라고. 사실 엄청 스트레스죠. 네, 안녕하세요. 울트라비니군 방송에 출연하게 된 황재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이 황제예요. 정말 수원에 살고 계시고 26살밖에 안 된 영앤 리치, 모델 X 퍼포먼스를 타고 다니시는 영앤 리치인데, 영앤 리치 지금 겁나 힘들죠? 테슬라 센터 부시고 싶죠. 왜 테슬라 센터를 왜 먼저 부시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무 고장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네. 테슬라 센터는 너무 인원도 적고 네. 차는 많이 팔았는데 일단 인원이 적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우리 거의 디폴트값 아니에요? 뭐가 지금은 낮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한데 마음을 놨다는 네, 거예요? 마음을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치기 때문에.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서 오늘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오너와의 인터뷰제를 가졌냐 하면요,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모델 3를 출고하는 데 있어서 쇼업쇼버의 볼트가 유실된 상태로 지금 출고가 됐고, 그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미 지금 출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 오너분들도 이런 고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 실 고생을 하고 계시는 오너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엄청 많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엄청 많았어? 네, 엄청 많았죠. 뭐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나는 굵직한 거 위주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처음에 출고하고 나서 작년 8월에 출고를 했는데요. 출고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경고등이 떴어요. 근데 그 경고등이 주차 어시스트 오류라는 경고등이었는데 네. 오토파일럿 주행은 정상적으로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오토파일럿이 되는데 앞에 차를 보고 안 멈춰요. 박으려고 하더라고요. 박지는 않았고 박을 뻔해서 멈췄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수동으로 멈춘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멈추더라고요. 악셀을 밟더라고요. 앞에 차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악셀을 밟는다고요? 네, 악셀을 밟더라고요. 그게 앞에 주차 센서가, 초음파 센서가 고장 나니까는 오토파일럿은 되는데 앞에 차를 보고 악셀을 밟아요. 차가 없다고 인지를 하나 보죠. 오, 미쳤나봐. 네,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날 뻔해서 바로 센터를 갔더니 네. 불량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교체를 받았어요. 잠깐만. 네. 그러면 여기서 불량이 났어. 앞에 있는 초음파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박을 뻔해가지고 만약에 박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고스란히 황제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테슬라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네. 네, 그렇죠.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 네, 그럼요. 일단 그럼 그거 하나. 그리고 뭐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였고, 두 번째로는 출고한 지 한 3달쯤 됐을 때 모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모터는 차로 치면은 엔진이라고 봐도 되겠죠. 심장이죠, 심장. 네, 근데 모터가 고장났는데 이게 경고등이 따라닥 뜨면서 드라이브 유닛 고장이라고 떠요. 근데 이게 어떤 증상이 있냐면, 예전에 비니군 형님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삐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데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이 소리는 따로 파일을 보내드려가지고 그걸 한번 직접 들어보셔야. 나도 있어. 이거는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꼭 들어봐야. 그거 같이 듣고 제 것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그 소리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들어봤거든요. 되게 파형이 비슷해가지고 정말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나요.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어떻게 세게 달려도 그 소음을 다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정말 그냥 단순히 풍절음이나 바이올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소리인데 애들이 깬다니까요, 그 소리.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센터를 갔더니 모터도 불량이라고 해서 모터를 갈았어요. 갈았는데 나도 갈았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일단은 한 2-3주 정도 걸리고, 그치. 센터에는 대차도 없고. 근데 그때까지는 모델 3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상황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갈았습니다. 갈고 나서 또 한 2-3주 지났나? 그러니까 갑자기 차를 주행을 하는데 차에서 드드드드드드 소리가 나면서 악셀을 밟으면 드드드. 근데 이게 기어박스 갈리는 소리. 다 그래요. 보통 웬만한 차들 다 그러는데 급가속을 하면 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완전히 고장났어요. 이게 그냥 드드드드드게 아니라 정말 그 차가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근데 그럼 그것도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또 센터를 갔죠.
그랬더니 저도 정확히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프 샤프트 뭐 그거랑 그 교환하고 뭐 또 볼트가 뭐 풀려 있었다 그랬나? 그리고 또 누유 뭐 엄청 많더라고요. 누유가 있어요? 써 있는 거에는 누유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 뭐 그거겠지. 지금 뭐 배터리를 식혀주는 거라든지 모터를 식혀주는 어떤 그거에 대한 누유가 있겠지. 얘는 엔진 오일이 안 들어가니까 뭐 엔진 오일 같은 거에 누유는 없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어쨌든 그 플루이드가 있다고는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누유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풀려 있는 볼트들이 있고, 아까 그 드드드득 소리가 나는 그 뭐 샤프트가 네네, 나갔다는 하프 샤프트. 하프 샤프트가 나갔다. 네. 그 자세한 거는 파일로 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제가 영상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고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일단 지금 말한 게 너무 굵직한 동력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 아, 지금 얘기 들은 것만 3개 정도 되잖아요. 네네. 출고한 지 얼마나 됐죠?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네, 1년 안 됐죠, 그렇죠. 지금 1년 안 됐는데 동력계통을 3번을 갔다 갔다고? 네, 동력 계통 갖다 보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키가 아예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자잘하다. 키 자체가 고장 나가지고. 아, 자잘하다. 네, 그래서 키 자체를 갈아준 적도 있고. 네. 그리고 키 배터리도 되게 빨리 달아요. 이상하게 빨리 달아요. 키 배터리 벌써 한 3번 갈았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3번을 갈았는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는데? 저는 3번 갈았어요. 그렇다고 뭐 키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이게 테슬라 키가 좀 문제가 많은 게 정말 차 바로 앞에 가서 하지 않으면 인식을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차 바로 앞에 가서 제가 차준데도 차가 문이 안 열려요. 차 안에 타가지고 키를 가지고 키를 어떻게 막 흔들어도 키가 없다고 나와요. 키가 없다고 나오고 인식이 안 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은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면 정말 골 때려요. 친구들이 왜 안 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미안 좀만 기다려봐 차가 안 가. 아니 나는 남 걱정할 건 뭐 둘째치고 나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한참 동안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사실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 네, 되게 그러니까- 짜잘한 부분들 중에 하나. 이거는 사실 화도 안 나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화도 안 때문에. 나는데. 네. 그리고다가 또 엄청 많은데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 일단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테슬라 센터에 갔던 것 같아요. 아, 가장 최근에는 올림픽대로 쪽을 주행을 하다가 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멈췄다는 게 세이프 모드에 들어갔다고 센터에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차는 계속 가요. 근데 악셀을 밟아도 눌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시동이 꺼진 것처럼. 반응이 없다는 거는 앞으로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차는 속 굴러가는데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아, 근데 제가 밟았을 때 악셀에 반응은 없어요. 안 눌리는 건 아니고 밟은 만큼 예전처럼 팍팍 튀어나가는 아니, 게 아예 안 나가요. 제가 아예 조절할 수가 없고 브레이크는 밟혀요. 멈춰요. 다행이다. 그래서 갓길에 어렵게 됐죠. 되게 위험했어요. 사고 날 뻔했거든요. 위험하죠. 그때. 예. 노란색 거북이가 뜨면서 짜라락 경고등이 한 5개 정도 떴거든요. 아, 그 거북이 우류. 네, 노란 거북이. 아. 그래가지고서는 차를 세우고 한 몇 분 정도 있으니까는 주행이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갔죠. 예.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다음날 센터에 전화를 해서 입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메인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차를 맡겼어요. 근데 아까 거에서 얘기를 못했던 건데 배터리를 이렇게 맡기면은 대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대차가 없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또 다른 걸로 맡겼어요. 컨택터가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한 달 전에 전화를 해서 로너카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당일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 동안 로너카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갔어요 센터에 한 달 후에. 그랬더니 예약을 안 해놨더라고요. 네. 아, 이거 거의 뭐 아니 난 잠깐만 여기서 끊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로너카를 예약을 했는데 로너카가 예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유저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까먹어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컴퓨터상으로 스케줄링하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락을 하거나 아니면 집어넣지를 않았거나 입력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황제님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고 춘천 백곰님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 뭐 한두 명이 아니야. 네,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손태슬님도 그렇고 사실 놀랍진 않습니다 이것도. 나도 그게 놀랍진 않은데 이거 당하면 진짜 화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집이 수원이고 전 차도 다른 차도 없고 학교가 익산이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예약을 해주는데 안 된대. 없대요 로너카가. 예약을 했는데 왜 차가 없어? 없으면 예약을- 만들어 갖고라도 줘야지. 그래서 10분 정도 자리에 뻐기고 앉아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더니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로너카로서 가져오더라고요. 아 로무새네 로무새. 네. 어떤 차가 들어왔네 이러면서 로너카가 분명히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일정을 조율하더니 없던 로너카가 나와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를 한 3번 정도 겪었어요. 처음은 항상 없다 그래요. 근데 가면 로너카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없었으면 끝까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신뢰라도 가잖아요. 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진짜 생지랄을 하고 막 난리를 치면 또 나와.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뭐 둘째치고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며칠 동안 차를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 배터리의 문제로.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고 차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델 X는 테슬라에 들어가 있단
했단 말이에요. 그럼 로너카를 줘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얼마 만에 로너카 뺏겼죠? 그러니까 이틀, 처음엔 원래 하루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정 하니까 이틀 해줬어요. 이틀 해주고 사정을 해야 돼. 3일째 되는 날 로너카 아침 10시까지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가지고 갔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지하철 타고 수원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쯤 차를 맡겼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될 때까지 원인조차 찾지 못했어요. 차가 고장난 원인조차. 잠깐만, 며칠 동안 그럼 있었던 거예요? 화수, 목, 금, 토일, 월. 화수, 목, 금. 뭐 토일은 안 한다고 토일은 치고. 뭐 워킹데이가 아니니까 1, 월요일까지네. 네네. 그러면은 수, 목, 금, 월. 네. 워킹데이 5일 동안 원인을 못 찾았다. 그러면은 원인을 5일 동안이나 못 찾았으면 최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한 번씩은 리포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인가 이틀 정도는 해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화해야 해주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 했더니 뭐 아직도 달라진 건 없다. 원인을 못 찾았다. 근데 그게 뭐 아시아 태평양 그쪽에 뭐 지부랑 연락을 해서 테크니션끼리 얘기를 하는데 네. 원인은 못 찾았다. 결론은 원인은 못 찾았다. 아직까지 뭐 진척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제 차는 배터리가 내려진 채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었겠죠 아마도. 그러면 지금 저 차가 저기 있잖아요. 네네. 저 차는 지금도 약간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있는 상황인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월요일날 그냥 가서 내 차 수리 안 한다 달라고 했어요. 아침 9시에 전화를 먼저 했어요. 전화해서 그냥 수리 안 할 거니까는 차 빼달라. 나 차 없으면 못 산다. 그치. 그랬더니 뭐 전달을 하겠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11시 반쯤에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하면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 차를 조립을 안 하고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비를 하는 게 지금까지 원인을 못 찾은 차를 갑자기 그때 와서 정비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지. 사달란다고 정비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쵸.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 와서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침 9시부터 조립해 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안 했어요. 아니 얘네들은 왜 오너가 얘기하는 말을 씹는 게 종특이야? 저는 해달라고 했는데 수리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냥 차라리 다음에 하든지 안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센터에 가서 따지니까는 그때 가서 테크니션을 불러서 뭐 좀 조립을 지금 시작했다. 근데 뭐 사실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올라가서 한번 차 보자 그랬어요. 진짜 조립하고 있는지. 못 간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 차를 내가 보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렇지, 내 방이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는 마. 네. 근데 내 방에 네 차가 있잖아. 네네. 근데도 네 차를 못 봐. 막 약간 이런 거잖아요. 뭐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 예, 그래요. 그날 12시부터 저는 오후 5시까지 앞에 PC방에서 주장창 기다렸어요. 몇 시간 한 기다렸습니까? 총? 5시간 기다리고 그 전에도 센터에 한 그 문제 때문에 한 2번 정도 더 왔으니까 네. 한 3번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원인도 못 찾았고 못 고쳤고. 아니 그러면 자 7일 동안이나 차를 못 썼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로너카는 이틀 썼어요. 그리고 지 차를 갖고 오긴 했어. 지금 조립을 해놨겠지. 네네. 근데 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조립을 해놨는데 차에서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은 나오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리고 차가 드드드드 떨어요. 드드드드 떠는데 네. 그게 한 5초에 한 번씩 차가 떨어요. 근데 그 소리가 에어컨을 가동을 시도했다가 꺼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서 너무 덥더라고요. 녹음해놨어요 혹시? 그 소리가 녹음이 잘 안 돼요. 너무 작아가지고. 아, 근데 그 그렇구나. 진동이 녹음이 잘 안 돼서. 근데 어제 차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또 아침에 또 차를 타고 테슬라 센터에 또 갔어요. 아 또 네, 갔어요? 오늘 또 갔어요. 갔더니 테슬라가 니네 집이야?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넣어놔서 아 그렇다고. 가스를 너무 많이 네, 주입해서? 그러니까 가스가 너무 없어도 안 되는데 네.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아,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뭐 실수로 많이 넣었대요. 저는 또 한 4시간 정도 앞에 PC방에서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가스를 좀 빼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졌는데 네. 어쨌든 차는 지금 배터리 수리가 안 된 상태로 출고가 돼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제 차를 받았어요.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조림은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갖고 왔는데 에어컨에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또 오늘 또 테슬라에 가서 또 수리를 하고 이제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다시 노란색 그 거북이가 뜰 수도 있는 거고 뭐 그쵸, 네. 또 가다가 갑자기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또 반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이 문제점을 안고 지금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차가 없으면 현재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고 일단은 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혹시 테슬라에서 문제 데이터는 뽑아놨을 거 아니야. 후반은 계속 전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저 에시안 퍼시픽 쪽이랑 얘기를 네네. 해가지고 공조를 해서 황제님의 그 차를 고쳐는 주겠다고 약속은 하고 개런티는 받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센터 말로는 원인은 못 찾았는데 8월쯤에 다시 한번 오면은 그때 뭐 배터리 쪽에 메인보드 쪽이랑 휴즈 쪽을 갈아보겠다. 그게 원인이라서가 아니라 갈아보겠다? 그거를 한번 갈아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그 약간 그런 내용 상황이죠 지금. 테스트야? 그쵸, 뭐 일단 그거를 갈면은 고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라고 볼 수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나는 이게 너무 테슬라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신규 개념의 차량은 맞지. 그런데 이게 지금요 봐요.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 따져보면은 네. 한 3일 정도 4일 정도를 수원에서 네네. 강서 서비스 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적인 것만으로도 따져봤을 때 한 10시간은 되겠다, 그죠? 사실 엄청 스트레스죠. 10시간에 기다린 시간도 한 10시간 정도 되겠다. 많이 기다렸죠. 그럼 거의 하루 정도를 그냥
그냥 풀로 날려버린 거잖아요. 네네. 돈을 잘 벌고 계시잖아요. 아 뭐 그러진 않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원 황제님이 돈을 안 번다고 쳐도 네네. 그냥 하루에 1시간에 5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럼 하루 내내 하면은 5, 4, 20, 120만 원을 날린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손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사실. 안 해줄 거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해봤어요. 예. 물론 우리는 이제 테슬라를 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제대로 안 해줄 거고 대책을 안 세워줄 거라는 거를 그냥 포기하고 타고는 있지만 물며 겨자 먹기로.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손해잖아. 그렇죠. 예. 시간적 손해에 대한 부분, 노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라거나 혹은 추후에 뭐 잘 됐을 때 보상을 뭐 해주겠다라거나. 그러니까 뭐 제가 보상을 애초에 바랬던 것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원인을 찾고 있다. 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필요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차를 고치는 게 뭐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적어도 한 4, 5일 정도의 시간을 줬으면 네. 원인이 뭐다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동네 서비스 센터에 갖다 맡긴 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갖다 맡겼고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차를 못 타고 다니는 상황에 있는데 그걸 5일 동안이나 워킹데이로 주고 난 다음에 원인 규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혹시 화를 내거나 난리를 치거나 들어 눕거나 아유, 저는 그런 뭐 거는 골프채로 모델 X를 때려 부시거나 제가 그 정도 배짱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낸 적 없고 단지 네. 이번에 갔을 때는 한 5분 정도 그냥 말로만 따졌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건 녹음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서 횡패 부리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진짜 갔다니까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때도 느낀 게 아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나한테 손해다. 여기는 정말 뭔가 벽이다. 벽.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벽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딜이 안 먹혀. 아 근데 지금까지 또 사례를 봤을 때 몇몇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오히려 완전 진상짓을 하면은 네. 어떤 것도 생긴 경우가 있더라고 테슬라 센터에서. 아 어떤 네. 게 생기는 매직이 또 생길 수도 좀 있는. 그런 매직에 대한 그 조언들을 좀 들었는데 아니, 난 제가 그러니까 실행에 이- 옮기진 못했어요.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누군가가 가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사람이 사람 얼굴 보면서 화내는 게 쉽지 네. 않잖아요. 그래도 저 담당하셨던 분이 사람이 또 워낙 좋으셔가지고 나 그분 압니다. 네, 그분이 차라리 너무 좀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나쁘게 했으면은 맞아. 저도 막 뭐라도 하겠는데 아니 난 이게 더 화나. 네. 착한 사람이 너무 사람 일을 좋으셔서.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좋은데 내가 너무 불편을 겪고 있고 아무것도 고쳐지는 게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저만 괴롭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더 화나요. 예, 맞아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금 모델 X가 있고 네. 현재로서 문제가 없나요? 현재로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모델 X의 퍼포먼스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퍼포먼스는 루디크로스 모드까지 추가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를 더 줘야 된단 말이죠. 총 저 차 가격이 얼마죠? 제가 샀을 샀을 때 때. 인벤 재고 차량으로 1억 4,900 줬고요. 1억 5천. 네, 1억 5천 정도 줬습니다. 근데 첫 차가 문제가 조금만 급가속을 해도 출력 제한이 걸려요. 근데 그 출력 제한이라는 게 배터리가 과열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저 정도로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 밟아도 한 7초 정도만 밟아도 배터리 출력이 떨어지면서 말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 차가 제가 알기로는 780마력인데 그게 200마력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차 출력이. 근데 그게 한 5분 정도 동안 그러거든요. 잠깐만 7초 받고 5분이라고요? 네, 한 5분 정도는 배터리가 과열돼서 팬이 엄청 크게 돌아가면서 차가 안 나가요. 아니 겨우 7초 밟았는데? 네, 고속도로에서 특히 고속에서가 심해요. 고속에서는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한 120, 130km 정도로 한 2, 30초 정도만 그 속도로 꾸준히 주행해도 출력 제한이 걸려서 속도가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네.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모델 3를 갔다가 서킷 가면은 200을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완전 풀악셀을 밟았다가 완전 풀브레이킹을 밟았다가 또 다시 풀악셀을 밟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출력 제한은 걸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델 3는 쿨링이 S나 X보다 한 2.5배 정도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2.5배. 쿨링 성능이 근데 애초에 배터리적으로 구조가 달라서 그치, 너무 2170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해외 사례를 다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배터리 설계할 때 그 쿨링 판이 있는데 네. 그 판 위에 배터리를 몇 개 까는 거를 빈도를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선을 해가지고 쿨링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 그러니까 분명히 차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데 센터를 가면은 항상 센터는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제가 맨날 정상이래. 테슬라 네. 가면은 내 차도 정상이래.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 퍼포먼스 차량도 다 빌려서 타보고 해봤는데 네네네. 그런 적이 걸려본 적이 없어요. 걸리긴 걸리는데 다른 분들은 한 5분 10분 정도 하드하게 운행을 해야 출력이 걸릴까 말까 해요. 근데 저는
저는 정말 한 고속도로에서 한 10초, 20초 이렇게만 밟아도 출력 제한이 걸려버리니까는 아니 내가 시와 방조제에서 모델 X 퍼포먼스 루디크로스 빠방하게 다 예열까지 다 시켜놓고 네네. 그걸로 미친 듯이 리뷰했었거든요. 저는 거의 그렇게 15분을 리뷰했단 말이에요. 네. 루디크로스 모드로만 네네. 총 1시간 정도 리뷰하는 상황에서 루디크로스로만 15분을 정말 세려 밟았는데 네. 출력 제한은커녕 아무런 경고등을 못 봤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사람마다 운전 습관이 다르니까는 저만 그런 제 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아마 서킷 가면은 반 바퀴도 못 돌고 차가 오. 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출력 제한이 걸려서 차가 안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서킷 가면 10초만 걸릴 거예요. 10초도 안 걸릴 거예요. 우리 저거 갖고 서킷 한번 갑시다. 근데 아까 한번 보시면 알 거야. 이거는 어. 보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심하다라는 걸 알 거고. 왜냐면 공도에서 이런 좀 초고속 테스트를 네. 하기는 좀 그래서 애매하니까 공도에서 만약에 황제님의 차량을 갖고 저희가 이제 서킷을 가갖고 무슨 뭐 랩타임을 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세게 밟았을 때 출력 제한이 뭐 7초 혹은 10초 내에 걸려버리면 이건 진짜로 배터리 효율에 문제가 있는 거고 네네네. 이걸 테슬라에서 단순하게 정상입니다, 정상의 범주 내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 얘기 들었어요. 황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차의 로그를 보아하니 좀 너무 심하게 타시는군요. 네, 하드하게 운전하신다고. 하드하게 운전하시는군요. 네. 하드하게 운전 안 할 거면 퍼포먼스 말고 노멀 샀지. 그쵸. 그러니까 저도 나름 원래 내연기관을 탈 때도 고성능 차를 탔었고 AMG 탔었고 그래서 운전을 좋아하고 고속 주행도 즐기는 편인데 네. 이렇게 출력 제한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으면은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요. 심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다른 건 다 만족하는데 다 만족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확실히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출력 제한이 많이 걸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기온이 열 때문에. 높으니까 열을 제대로 쿨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열 발생한 거를 즉각적으로 쿨링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뭔가 했나요? 뭐 그 위에다가 막 방음제라든지 아유 이런 뭐 그런 거 아예 한 거 없습니다. 윈드킹 하나밖에 안 했죠? 네네네. 그럼 내부 방음도 안 했어? 네, 내부 바닥도요? 방음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지? 출고했을 때부터 저는 그랬었어요. 제 생각에 제 차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정상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전부 다 네. 영상에다가 형제님이 주신 그 문서들이라든지 어떤 문제들 이미 카페에다 다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싹 다 긁어다가 이제 같이 한번 붙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그렇죠.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 삐빅 정상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우격 타고 있어요. 어때요? 다음에 또 차를 사면 테슬라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내연기관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다시 차를 산다면은 나 내연기관으로? 테슬라는 안 살 것 같아요. 너무 타면서 너무 정비나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 1년도 낭비도 안 됐는데. 네, 시간 낭비도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센터의 대처도 미온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테슬라를 다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다시 산다면은.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뭐 과장이다 아니면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 하나의 가감 없이 정말 팩트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센터에서 그러니까 수리 내역에 대한 것도 다 뽑아놨고 그거를 비니 형님이 다 전부 다 첨부를 해주실 거예요.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직접 보시면은 아 정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라고 믿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의 팬보이 분들 정말 테슬라 내가 왜 테슬라 욕만 하면은 와가지고 정말 그 댓글 부대처럼 와가지고 너만 그러는데 왜 그걸 일반화 시키냐. 네네.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수원 형제님한테 만약에 네네. 수원 형제님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 근데 누군가가 달려와서 아니 너한테만 생긴 문제를 왜 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네네. 기분이 어때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가 다른 차량보다 고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차들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오너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문제가 있는 차량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하나하나가 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약간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차는 안 그러는데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일반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실제로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차를 여러 대 바꿨지만 이렇게까지 센터를 많이 가고 고장이 많았던 차는 없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전기차기 때문에 오히려 부품이 간단하고 구조가 간단해서 고장이 별로 안 날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건 생각은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테슬라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고장은 더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 생각에는 테슬라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원 형제님의 차량이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 네. 이 변수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는 정비사의 스킬이 정말 높아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변수 때문에 차량을 갖고 가도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다면 뭐 사실 타고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같은 황제님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차를 막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넣어놓고 정비사 쪽 그러니까 테크니션들 혹은 테슬라 본사 측에서 차를 안 줘가지고 실질적인 불편함을 이렇게 계속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슬라는 점점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제 주가 1400 찍었죠? 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일론한테 일단 트윗도 보내놨는데 제 차 때문에 트윗도 보내놨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근데 뭐 답변이 올 리가 있나요? 그렇지. 네. 아니, 한국인들한테 답변 안 하는 것 같아. 아시아 사람한테는 답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진짜. 뭐 제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영어권자인데도 트윗했는데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테슬라 구매 예정이시라면,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차는 좋기는 좋아요. 네. 차는 좋아요. 솔직히 차는 좋아요. 좋은데 내가 차에 대해서 예민하고 좀 그런 성격이라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난 별로 예민하지도 않아 심지어. 그런데도 저는 좀 생각해 보시면서 테슬라를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추천은 못 하겠어요. 이제 전 진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내연기관의 완성도와 품질을 생각하신다면은 분명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근데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쇄를 해왔는데 네네.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조금 더 멘탈도 같이 터졌죠. 이번에는 정말 터졌죠. 예. 화를 내지 않는 황제님이 네. 멘탈이 터질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센터 가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화를 냈었거든요. 그래도 욕은 안 했네요. 욕 안 했어요. 욕 안 했어요. 그냥. 야, 이 양반인데? 그냥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잘하셨어요. 괜히 욕하지 말고. 전 욕도 안 했는데 누가 나 욕했다고 막 그러면서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욕하지 그런 마세요.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욕 안 했어. 그럼요.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테슬라를 타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 배터리 팩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공식화돼가지고 배터리 팩을 교환해줄 수도 있고, 모터는 이미 한번 교환했잖아요, 그죠? 저는 갈았죠. 저도 리어 모터 교환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다음에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럼요.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황제님 이번에 테슬라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와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했고, 앞으로 이런 테슬라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갖고 계신 이 유저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단순하게 그냥 테슬라에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너무 저도 좀 책임감이 느껴져요. 좋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나쁜 부분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런 인터뷰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야말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구독자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